드루킹 논란이 되고 있죠. 과연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는지, 왜 정부 비판 댓글을 단 것인지 의문인데, 이 모임의 회원 활동을 하셨던 분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셔서 제가 이름을 소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이 드루킹 모임에서 활동하셨습니까? 한 2015년 중반 정도에 시작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모임이 처음에는 어떤 성격으로 출발했습니까? 2015년 2015년 전후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런 예상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망한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수를 해서 우리가 꿈꾸는 어떤 공동체의 자금원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죠. 아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회원들을 갖다가 모집하기 시작했고 우리 모임에 이제 주주 의결권을 갖다가 위탁해라. 그 정도 그런 준비를 갖추어라.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모집했었죠. 네. 2015년에 경제 위기가 올 텐데 여러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고, 그럼 그런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자금을 마련하자. 예. 그런 모임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규모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매우 열성적인 비공개 카페 회원들 이 활동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500여 명? 예, 가장 최상위의 핵심적인 멤버 스텝이 한 30에서 40? 그 정도. 예. 그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예, 500명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열린 카페 회원도 있긴 있으니까요. 네. 그들은 한 수천 명 정도 되니까. 예. 하지만 이제 활동을 주로 하는 비공개 회원이 500명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은 3, 40명 정도 된다.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쨌든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500명이 이제 드루킹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이유는 뭡니까? 주로 이제 이분이 최초에는 이제 경제 상황 분석하고 정치라든지 세계 정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저도 당시 상당히 이렇게 매료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잘 했었어요.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이런 게 매력적이었죠. 예. 경제민주화라는 이상도 좋았고, 그 사람이 내놓는 정세 분석이라든지, 세계 정세 분석 이런 것들, 내지는 정치권 이면의 가십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원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했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송화 비결, 그때 예언서가 많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니까. 예, 송화 비결이라든지 또 이분이 이제 자미두수라는 어떤 그런 인간의 그 운세를 보는 거기에 이제 통달했다라고 자부를 했었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게 스스로 몇몇 회원들이 봤는데 이렇게 잘 맞더라.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름 그걸 갖추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언책, 사주책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송화비결이나 자두. 그렇죠. 다 예언책, 사주책입니다. 이 대목부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그때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러면 이게 경제 대공황이었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걸 회원들에게 어떤 영향력 유지라든지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이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송화비결을 다시 재해석하고 이제 일본 대침몰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정치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우리 경공모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합니다. 그리고 또 물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내가 보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획득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때부터 진보 정당의 어떤 그런 유력 정치인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전해 듣기로는
예, 예. 그렇게 점점 뭐 예언도 하고 사주 관련 책도 거론하고 하면서 일본이 침몰하면, 개성공단으로 뭐 일본 예, 예, 예. 시민들이 그러니까, 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오사카 총영사 요구설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요. 예, 예. 일본이 대침몰을 하거나 하면 거기서 많은 이재민들이나 그 피난민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피난민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남북 한 정권에 줄을 대갖고는 개성공단을 갖다가, 치해법권적인 특별구역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일본인들을 이주시키고, 그 이주하는 일본인들의 그 많은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주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죠. 일본이 침몰하면, 잠시만요.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본이 침몰하면, 예. 한국으로 피난민들이 올 텐데 그들을 개성공단으로 가져가서 자신이 특구로 만들어서, 거기를 자신이 관리한다. 그래서 자기가 오사쿠 총련사를 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제가 추측하기는 그래요. 그리고 좀 더 황당한 이야기는 해상 자위대 그 함대를 갖다가 인수해서 향후 있을 중국 내전에 이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상 자위대를 본인이 인수해가지고 중국 내전 때 투입한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본인 꼭 자기가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부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예. 또 제가 듣기로는 안희정 지사를 접촉했다가, 예. 나중에 이제 안희정 지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날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연은 그래요. 계속 이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진보정당 정치인 두 명을 접촉을 해서 한 분은 고사하시고, 지금은 유모 작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나머지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우리가 회원 활동을 했었는데,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나서는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진보당원 가입을 독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난 뒤에 대선 경선하고 이런 거 맞물리면서 이제 민주당 쪽으로 줄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 3명 정도 접촉을 했었는데 그중 선이 닿았던 게 김경수 쪽 의원이었고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전후에 했을 거예요. 아마 민주당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비를 내 진성당원이 되라. 그다음에 주변의 지인들을 갖다가 이제 민주당 가입 운동을 갖다가 막 독려하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갔었는데 문제는 이제 김경수 의원 측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이렇게 그쪽으로 다 향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러 그룹이 접촉을 했다 이런 그런 그룹 중에 하나로 인식했다고 김경수 의원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게 있는데 뒤에 농공 행상을 바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사카 같은 경우, 잘 안 돼서 거기 뭐라 그러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드루킹의 주장이 안희정 지사를 그러면 청와대가 날렸다 이런 식의 주장도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친문과의 거리를 두어야 되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 정권 친민주자 회원들 자체가 나름대로 좀 개혁지향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정권의 방귀를 든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방귀를 들기 위한 어떤 그런 내부 논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라면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의원, 윤건영 상황실장 이런 분들이 제스위트화 내지는 제스위트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음모론에 나오는 어떤 그런 가톨릭 사제 집단입니다. 그쪽을 제스위트로 몰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청와대를 장악했다.
카톨릭이 배경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카톨릭이 배경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인들이 일종의 프리메이슨이어서 안희정 지사를 날렸다. 이렇게 요약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경공모 활동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지금 가장 골 때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문 대통령이나 그분들, 청와대 핵심 멤버들이 제수이타, 그리고 노 대통령 죽음에 문 대통령이 관여했거나 최소한 방기에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요? 그런 식의 주장까지 했습니까? 네, 관여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기에 책임은 있다. 이런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안희정 지사가 날아간 걸 우리가 이제 김경수 의원이 가망이 없어지자 안희정 지사를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강연도 성사되고 이렇게 회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안희정 지사가 미투로 이렇게 낙마를 하자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냐라면, 청와대 제스위트가 안희정 지사를 낙마시켰다. 제스위트라는 게 이제 지금 청와대 내에 프리메이슨의 어떤 교황청 혹은 카톨릭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걸 제스위트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 아, 이거 정말. 그렇죠. 선생님,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저 여쭤볼 게 많은데 듣다 보니까 정말 흥미진진하기도 한데. 제가 오늘 잠시 후 한 3, 4부 사이에 다시 시간을 마련해서 잠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3, 4부 사이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때 다시 연결할 수 있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미니로 연결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졌던 드루킹 모임에 활동하셨던 분 익명으로 연결했었는데 말이 굽니까?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요약하자면,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해서 2015년부터 활동했고, 비공개 회원은 약 500명 정도가 되고요. 열성적인. 이분들이 핵심이고, 가장 중심은 한 30명 정도 된다. 그죠? 그리고 송화 비결 자미두수 같은 예언서 또는 사주책을 기반으로 한 말을 많이 했고, 그 예언도 자주 했는데, 예를 들면 일본 대지진이 나면 날 것이고, 피난민들이 한국으로 올 텐데, 그러면 개송단을 자신이 받아서 일본 피난민들을 거기 정착시키고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 자위대 배를 구입을 해서 중국과 전쟁에 나선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한 것이고요. 예. 중국 내전의 한쪽 편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중국 내전의 한쪽 편을 자신이 지원한다. 일본 자위대 배를 구입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멤버들에게 영향력을 보여주고 하려고 정치인들과 접촉을 여러 차례 했다. 그중 한 분이 이제 한 사람이 김경수 의원이었고, 그러다가 오사카 영사 청탁이 틀어지자 1월 중순부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한편으로 황당했던 것이 그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를 문재인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날렸다라고 제거했다는 취지로. 근데 그 배경은 경황청 혹은 일루미나티라고 하죠.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이쪽인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러면 안 지사가 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따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경공모가 안 지사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지사를 날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회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드루킹 모임이 안희정 지사하고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청와대가 안희정 도지사를 날렸다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스위트? 제스위트. 이 정도 되면 거의 유사 종교처럼 들리는데, 혹시 유사 종교
의식이나 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주로 기반한 게 뭐냐면 송화비결, 자미두수, 그 다음에 티벳 사자에서 여주 선생 저성문답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렇게 자기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모 회원들에게는 옴마니 파드메 훔이라는 육자 대명왕 진언이라고 하는 만트라를 항상 읊게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읊고 있을 겁니다. 옴마니 뭐라고요? 옴마니 밤메 파드메 훔. 예. 옴마니 밤메 훔 하는 게, 우리 많이 하는 게 그냥 옴마니 밤메 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는 옴마니 파드메 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주문을 외워요? 모임 때? 예, 모임 때 항상 외웁니다. 그러니까 끝에 항상 덧붙이는 말들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는. 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모임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고 일본 대침몰의 어떤 예언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현되지 않자. 그렇죠. 예언이 맞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지도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투입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처음 입회할 때부터 우리 전신 사진을 다 찍어요. 그리고 실거주지를 항상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조직에 어쨌든 위해를 가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도 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강력한 것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등급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사해서 열린 카페에서는 3등급 정도, 내부 수문 카페에는 4등급 정도, 그리고 그 위에 스텝을 두고 단계로 사람들을 계속 추려냅니다. 충성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유림적 성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려내기 때문에 내부 충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내부 500여 명 중에는 예,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응한 이유도 사실은 제가 그 내부 경공모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이 인터뷰를 응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이게 제가 한 2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그냥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2분을 다 읽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1분 정도로만 좀 줄여주십시오. 핵심만. 일단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꿨던 우리,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뜻 있는 정치인을 후원하며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어갔습니다. 피폐한 현실에 절망하여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간절한 바람으로 모였던 우리가 처한 작금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문 대통령, 김경수 의원, 윤건영 상황실장이 재수입됨을 믿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문 대통령이 관련 또는 최소한 방기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 거부감 없이 듣고 있었고, 안희정 지사의 밑에는 청와대 재수이터의 사주라는 말에 공감을 보냈습니다. 또 대지진에 의한 일본 침몰과 해상자위대의 함선을 접수한다는 계획에 고개를 끄덕이고 개성공단을 우리가 접수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청사진에 아무 의심 없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나 일본 대지진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결코 열리지 않을 거라는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경공모 회원 여러분, 우리가 믿었거나 믿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일베나 태극기 부대도 믿지 않을 이야기를 믿고 있는 괴물이 된 우리가 보이지 않나요? 경공모 회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거짓 선지자의 허황된 꿈에서 깨어납시다. 그가 진정 자미두수의 달인이라면 어찌 지금의 자신의 구속 사태와 안희정 지사의 추락을 예측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모임에 있는 열성적인 500여 명에게 한때 참여하셨던 분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둘킹 모임의 회원이었던 한 분 익명으로 연결했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점들 있죠. 돈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구성원들인가. 오늘 또 다른 한 분 익명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이 소위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신 겁니까? 한 3년 정도 전에 네. 가입을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초기 가입 동기는 아무래도 경제민주화 이쪽이었던가 보죠? 네. 아하. 네, 지인 소개로 일단은 갔었고, 네.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나 소액주주운동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네네. 활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 초기 내세웠던 그 활동의 명분, 목적 이런 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4, 5년마다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경제 권력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이 독점을 한 권력이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그것을 이제 그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되게 설득력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회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만들려고 댓글 쓰기나 뭐 온라인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제 순수하게 정도를 걸으면서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언제부터, 뭐랄까, 이 모임이 이상하다, 혹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기 시작하신 겁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니까 당연히, 네. 저희 활동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한 활동은 전혀 하지를 않고, 아하.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회원들의 의견을 차단하고, 또 소통하는 분위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10년간 헌신적으로 대의를 위해서 활동했다고 하던 스태프들이 경공모 내에서 의결권이나 내지는 의견 교환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드루킹이 독단적으로 좀 한다라는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을 자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못 느꼈지만, 처음부터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박근혜 정부 하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어떤 목표가 잘 달성이 안 되는구나 생각했다가, 네.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왜 애초에 기치를 걸었던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활동을 왜 하지 않지? 여기서부터 이상하기 시작했다.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걸었던 목표하고 다른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변호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이서 왔던 스태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인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시기로는 소위 핵심이 된다고 하는 스태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일단 스태프들은 좀 활동이 되게 이제 초창기, 초기 멤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 3분이 계시고. 변호사 3분이 있습니까? 한 분이 아니라? 예.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형 로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데 계시고, 그다음 모 대학의 한방학과 교수. 아, 교수님요? 또, 주식 전문가, 무역업자, 공무원, 주부도 있고,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전문가를 이렇게 포섭을 해서 항상 이제 좀 내세웠어요. 강연을 하거나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모임의 신뢰도를 이렇게 높여주고, 처음 가는 회원들은 이제 그런 위압감? 이제는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구나, 이런 그렇군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가 3분이나 됐었다.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건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대형 로펌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 중요한 어떤 소스나 이런 걸 많이 주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안희정 지사 강연처럼 네네. 이제 큰 행사 때는 이제 또 뭐 변호사님이 이렇게 와서 킹 옆자리에서 항상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걸 하셨고요. 모 대학 그 한방과 교수님이란 분은 그럼 또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예. 2015년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잠시요. 조금 전에 네. 혹시 그 간판 좋은 변호사를 이제 안희정 지사 강연 같은 경우에 그분을 오사카 총영상 신분이에요. 그분이. 네. 아하. 그분을 그러니까 간판이 좋고 오사카 총영사로 밀었고 그래서 드루킹 입장에서는 본인의 모임에 위상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분인 것 같네요. 그죠? 네. 한방과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2015년에 첫 모임에 갔을 때 네. 이제 삼성 이건희 주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요?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주치이다? 삼성 주치라고 소개를 했고, 어허. 그리고 지금 저희 모임에서 이제 마시는 뭐 유산균 음료수라는 게 있는데, 그 원료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팔기 전에 이제 뭐 그 교수가 시중에 파는 거는 이제 다 설탕 이런 게 많고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진짜 유산균은 얼마나 이제 건강에 좋은가 이런 강연을 일단 했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채팅방에 들어와서 유산균이 좋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공모에는 밤마다 이제 그 서버를 따로 둔 채팅방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이나 명절이나 할 것 없이 1년 내내 하여튼 하루도 빠짐없이 채팅을 했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주치인지는 사실 확인을 저희가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네네. 어쨌든 그렇게 소개됐고. 예,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자체적으로 음료수를 만들어 팔고 그 음료수를 이 교수님이 좋다고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쪽 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물론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팔았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합니다. 이게 수입원이 될 수도 있었겠군요, 일부.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무역업자, 공무원 여러 전문가들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 무역업자 이런 분들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무역업자 3명 계신 걸로 알고 저희가 파키스탄 원당을 또 들여와서 제가 알기로는 설탕보다 관세가 원당이 되게 낮은 걸로 아는데 그걸 들여와서 이제 회원들한테는 좀 비싼 가격으로 팔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상청에 계신 분, 강력계 형사, 남편이 공무원이시거나 또 교사분도 계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건강음료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여자 회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신뢰가 될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다단계 회사의 느낌도 좀 있는데요. 네.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방과 교수님도 건강음료를 좋다고 광고하고 또는 무역업자는 원당을 수입해서 팔고 이런 역할들을 스태프들이 하였다. 알겠고요. 처음 들은 얘기네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거는 하나도 네. 이제 공개를 안 해서 일반 회원들은 모르고요. 제가 이제 등급이 낮은 편도 아닌데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강연비가 한 달에 한 9만 원씩 됐는데 네. 일단 이제 여성 멤버들이 한 500명 이상 500여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물건도 많이 팔고 자체에서 만드는 원당 비누 밀차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그걸 다 회원들이 다 샀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긴 한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예언도 했다는 얘기는 어제 들었습니다. 예언이나 혹은 뭐 사주를 봤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예. 네. 사주를 봤다는 건 소위 그 드루킹 본인이 사주를 일반 회원 혹은 뭐 이런 열성 회원을 상대로 봐줬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이제 처음 가서, 네. 이제 사주보다 더 이제 디테일하다라고 자미두수라는 것을 접하게 됐거든요. 자미두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사실은 자기 운이 어떻게 흐르는가 그게 또 되게 사람마다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쓰는 주주인 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회원들만 접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앱에 들어가면 자기 명식 같은 걸 올려서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멘트를 달아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스태프들이 어떻게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혹은 혹시 그 과정에서 횡령이 없었는지 유용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확실하게 네. 이렇게 물론 이제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돈에 관한 의혹은 그쪽 을 들여다봐야 될 사정인 것 같고. 자, 최근에 어쨌든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네. 자세한 사정은 직접 활동한 분들에게 이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시나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가 있는데 등급이 낮은 분도 아닌 직접 적극 활동하신 회원의 입장에서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김경수 의원이 네. 좀 이제 운이 없게 지금 연루되신 것 같아요. 운이 없이 재수없게 연루됐다? 네. 정치적 공방으로 이제 번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제 제보를 하게 되었고. 내부 사정을 잘 알던 사람으로서 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이비처럼 지금 변질된 드루킹이 네. 자기 회원들한테 워낙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사실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활동에 좀 정당성을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정치인을 끌어들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이상해서 네. 제가 이제 사실은 회원들끼리 이제 어떤 접촉이나 예. 통화 자체를 금지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서로 통화하고 정보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네네.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크로스 체크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등급마다 내지는 다 활동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두세 달 만에 또 안 나오다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정보도 다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소통도 못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로. 이제, 예, 드루킹 말과 좀 달랐고. 그리고. 드루킹의 주장과 다르더라 이야기들이 각각. 네네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가.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시기라서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의를 가진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네.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비선 실세를 지금 뒤집고 된 문재인 정권인데 드루킹이 너무 그런 이제 정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이제 비선 실세 행세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된다.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김경수 댓글 부대, 김경수 사조직 이런 의혹 제기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네.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에게는 계속 김경수 의원과 접촉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거의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계속 문자를 날리고 그게 이제 김경수 의원은 이제 정보를
드루킹이 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읽지도 않았다라고 그런 기사가 지금 많이 뜨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김경수 저희가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뭐 줄을 대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적은 분명히 소액주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뭐 그런 정치인의 사조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정말 그런 소액주주 뭐 운동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애초부터 이게 목적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요? 네, 의문이 그런 든다. 생각까지 지금은 듭니다. 근데 드루킹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뭐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접근을 했고 본인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의 취지는 김경수 댓글 부대가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대선하고는 무관합니다. 대선 때는 저희가 저도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드루킹이 그 블로그에 글을 뭐 일주일에 거의 한 편씩 쓰셨어요. 네, 문재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정말 뭐 전 회원들이 밤을 설쳐가면서 이제 드루킹이 뭐 글을 쓰면 이제 정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을 저희가 퍼나르고 뭐 그런 활동을 뭐 거의 새벽 2, 3시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드루킹이 글을 쓰거나 하면은 그걸 퍼나르고 네. 그게 결국은 소액주주 운동을 돕고 그 경제 민주화를 돕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였고. 네, 그리고 매크로는 대선 때는 분명히 사용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매크로는 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시니까. 네네. 저희가 다 직접했으니까. 그렇군요. 예. 네. 뭐 매크로를 사용했다든가 대선 때 그런 건 없었고 소위 이제 지지자 모임으로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보수를 받은 것도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때 혹시 뭐 경제적 보상이 있었다든가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다. 어쨌든 뭐 김경수의 댓글 부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모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